자, 오늘 할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건데, 갑자기 무능한 사람이 하는 고생은 실패를 위한 답이 없는 고생이다. 조금 내용을 치면 지금 이 상황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늘 준비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화요일날 항상 이 상수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매끄럽게 된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걸 하는데 항상 뭐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 모든 고생 의미가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고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과 무능한 사람의 차이인데, 일단 무능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데, 그 능력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100이라면 이 사람의 판단은 50 미만, 이 사람의 생각 능력도 50 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법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을 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능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 내 삶이 왜 고생만 하지? 나는 사회적으로 어디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왜 항상 올라가지 못하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노가다밖에 못하지? 직업에 비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현실 사회에는 직업이 당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엄성은 차별하면 안 되지만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은 반드시 차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아니요. 직업에 귀천이 반드시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저 반대입니다. 직업에는 당연히 귀천이 있습니다.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습니다. 청소부는요, 그냥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우리 인정해줘야 됩니다. 청소는 천한 직업 맞습니다. 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 귀한 직업 맞습니다. 밤무대에서 혼자서 나이트클럽 이래서 공연하는 애들, 음악 공연하는 사람들요? 딴따라합니다. 그들은 천한 음악 하는 거 맞습니다. 임윤창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귀한 음악 하는 거 맞습니다. 이 귀함과 천함이 어디서 구분되느냐? 그나마 천함이라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 능력조차 없어. 무능한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 우리가 또 보통 어떤 직업을 하고 있습니까? 통칭 우리 노가다라고 하죠. 근데 웃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의식주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에는 의식주, 그리고 집을 짓는 거기에 노가다들이, 사회에서 제일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노가다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 직종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숙련된 기술자이긴 하지만 그 숙련된 기술자가 고도의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래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래 하면. 조적이나 이런 거 오래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노가다판에서조차 기술하는 거 배우고 계속 그냥 잡고만 한다. 그건 정말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무능력의 극치입니다. 노가다 하는 그런 판에서 야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요, 무능력함의 극치입니다. 도대체 그런 단순한 일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길거리 청소하는 거 못한다고 하는 거, 설거지 못한다고 하는 거, 식당 가보면 설거지 하려고 그릇 깨고요, 설거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해라 해도 청소 제대로 안 해라 했어요. 빗자루질 꼼꼼하게 해라 해도 빗자루질 엉망으로 해가지고 보면 먼지 그대로 남아있는 있어요. 도대체 그런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다른 무언가 잘하는 게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적성에 맞는 일을 못 찾았을 거라고 대부분 말하는데요. 그게 왜 틀린지 압니까? 왜 틀린지 아십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런 직업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 우리가 청소, 이런 노가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들은요, 기술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냥 누구나
말 들을 줄 알고 손발이 힘줄 줄 알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술의 습득도가 필요 없는 직업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 일인데 거기에서조차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능력입니다. 그 무능력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패만 끼치잖아요. 청소해라는데 제대로 청소를 일머리 없이 해가지고 일을 도로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일 만드는 사람들 있죠. 일 만드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일 안 시키잖아요. 왜 안 시킵니까? 그 사람 일하면 도로에 다른 사람 피해를 보고 힘드니까. 그걸 우리는 무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능력. 이 무능력인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무능력인 사람들이 예전에는 계급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됐었어요. 대부분이 다. 왜냐하면 소단위 민족으로 마을에 이렇게 모여 살았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무능력하면 뭐 농사도 못 짓고 소 먹이는 거 못하고 그냥 소외되는 겁니다. 그 집단에 소외돼가지고 직업이라는 걸 가지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직업 운행 속도 그리고 직업을 같이 이끌어가서 협업하는 이런 관계 시스템을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하죠. 사실은 지금 보세요.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도 일자리를 주자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대기업 같은 데는 장애인 의무 고용이 돼 있잖아요. 삼성 같은 데 사실은 장애인 의무 고용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일에 능률도 나지 않는데 그들이 가서 일반인과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일 전체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무능의 극치인 장애인들까지 다 안아줘야 돼요. 저는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무능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능력한 사회에서 그 장애인 하나들 받들고 장애인 하나를 챙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비용도 소모되고 다른 사람 희생이 소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 복지, 인간이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습니다.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하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일단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겁니다. 일을 망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노력을 뺏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주면 또 실수하는 겁니다. 또 똑같이 판단합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정상적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존재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야 됩니까?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해가야 되고 계속 이끌어가야 됩니까? 언젠간 잘하겠지. 언젠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이란 말이 정말 의미 없는 말인 게 언젠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은 태어날 때 IQ가 정해지고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면서 그 사람의 두뇌 구조가 형성되잖아요. 그게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들은 나중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어린 시절에 바보인 애들은 나중에도 바보입니다. 왜? 어린 시절에 바보이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학력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관계에서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학력이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학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술, 어떤 사회 적응력 이런 모든 능력들을 공부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능력이잖아요. 배우고 익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일단 지능지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경계성 기능장애가 왜 자꾸 나옵니까? 경계성 기능장애 때문에 애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골치 아프거든요. 경계성 기능장애 애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왜? 그들이 예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계성 지능장애 애들이 한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경계성 기능장애 애들 특수학교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 경계성 기능장애에 걸린 사람들 부모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잖아요. 왜 내 새끼가 경계성 지능장애? 대부분 그런 애들 경계성 지능장애 맞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묻어가서 잘 몰랐는데 학력이 높아지고 이제는 기술이 높아진 이 시대다 보니까 경계성 지능 장애, 한마디로 무능한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무능한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구호를 받아야 하고 그들의 어떤 허락하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방해를 하니까요. 그냥 긁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왜? 인간은 평등하니까, 복지니까, 존엄하니까 있다고 소리 하는 거죠. 왜? 존엄한 인정해요. 존엄한 인정하지만 존엄함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리숙한 행동, 멍청한 행동, 무능한 행동 때문에 반드시 사고를 치거든요. 실수를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 실수 많이 저질러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릅니다. 한 번 실수하면 우리가 어지간하면 실수하면 조심하고 조심해야지 다음에 안 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실수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다음에 조심해야지. 그거조차 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자신의 뇌 안에서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생각을 유지하는 그 생각 유지 능력조차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는데 다음에 안 해야지. 5분 지나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이것을 실수했는데 다음에 안 해야지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본인이 한 실수를 잊어버려요. 실수를 잊어버려요. 본인이 뭘 실수했는지조차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평소 습관대로 또 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하는 판단하고 생각하고가 잘못된 겁니다. 바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실수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요 고의로 그런 거 같냐고. 고의 맞아요. 왜? 자신의 자의로 하는 겁니다. 자의로 하는 겁니다. 자의. 절대 남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요. 압박감을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압박감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 1, 2, 3, 1등급, 2등급, 3등급 왜 나옵니까? 지는 사람 앞에 압박감이 생겨서 연습 때는 공부 잘 던지는데 마운드에 올라가면 잘 안 되더라.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 왜? 그게 바로 본인이 컨트롤할 능력이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능력이라고 하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요, 강심장이 돼가지고 스가 딱 불릴 수 있잖아요. 오타니처럼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극기훈련 하죠. 얼음물 들어가고 극기훈련 하면 뭐합니까? 올라가면 안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안 된다고요. 무능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고생은 모두 실패를 위한 겁니다. 결코 성공하는 법이 잘 없어요. 진짜 성공하는 법 잘 없습니다. 그 있잖아요. 장애인들 데리고 아니면 무능한 바보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인간이 성리돼서 산 올라가는 거 성공하고 부둥켜 안고 저거 보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바보들의 행진, 미친놈 속으로 그럽니다. 대놓고 합니다. 이렇게. 저 짓을 왜 하냐고. 저 사람들이 등산해서 산 정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사회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능한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이 사회는 더 낭비적이 되고 더 사회 발전이 더디게 되고 사회 구석구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걔들이 내 자식이고 내 친구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이기주의 아니에요.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만 챙겨야겠다는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다 모두도 사랑하니. 아니, 전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별하자입니다. 구별. 그런 사람들과 일반인들을 구별해서 이제는 구분해서 해야 되고요. 정말 사회도 이제는 구분해서 진짜 구획 나눠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 정말 그런 거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냐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 IQ도 기본 이상이 되고요. 예. 제가 할 바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분야에서 항상 전 세계 탑은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탑은 하고 있습니다. 왜?
자, 저도 24시간이고 그 사람도 24시간에 24시간 능력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안에 100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은 24시간이 돼도 10도 못합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 세상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사람을 능력별로 나눠야 됩니다. 사람은 능력별로 나눠야 됩니다.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공산주의냐고? 아니요. 공산주의는 그거 없이 살자는 거였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인정합니다. 그 다음 존엄성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의 문명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능한 사람은 정말 고생 많이 뭘 시켜놔도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지. 그래, 자, 됐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보면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 하면 하나 실수하고, 하나 하면 하나 못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에서 무능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 공부적인 부분도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력 자체, 학력, 지적 수준 자체가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똑같은 사회에서 똑같이 대하잖아요. 그거는 평등이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같은 사회니까 희생을 좀 감내라고. 왜요? 왜 희생을 감내해야 돼요? 이 세상이 웃긴 게 잘난 사람이 잘난 체하면 그 잘난 체라고 욕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잘난 거예요. 차원호는 그냥 존재 자체가 잘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뭘 할 거예요. 하지만요, 옛날에 옥동단 이런 애들은 그냥 보기 자체가 싫어요. 누가 보셨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못났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다 인정해주고 대우해줘야 되고, 무능한 사람은 무능하다고 야단치고 뭐라 하고 지적하고, 아니 그냥 무능하면 바보야 하면 됩니다. 바보니까. 왜냐면 잘생긴 사람하고 잘생겼다는 거, 못생긴 사람하고 못생겼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사회에서 제발 조금 빠져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해줄 테니까 정말 그냥 사회에 안 나오는 게 좋다 생각해요. 안 태어나는 게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 이미 나와 있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무능한 사람이 사회에 더 이상 많이 나오는 걸 저는 정말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힘들거든요. 이걸 다 안고 나가고 우리가 노력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안 되잖아요. 함께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한 100명 모아놓고요. 진짜 IQ 한 70, 80 되는 사람들 100명 모아놓고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같이 일하면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마 미칠걸요? 총이라도 주면 다 쏴주기를 할걸요, 정말. 미칠 겁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은요, 고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발전을 안 하거든요. 고생을 했으면 고생을 위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전이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실수해서 또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든요. 본인의 두뇌가, IQ가 100, 7, 80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인 인간의 IQ가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즘 나오는 경계성 지능장애입니다. 경계성 지능장애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뭘 고치려도 안 돼요. 걔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바로 무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무능한 사람들을 계속 언제까지 돌봐줘야 됩니까? 그걸 계속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까? 인간애라고요? 그걸 인간애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인간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만이죠. 인간의 오만함.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겠다는 인간의 오만함. 저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올바르게 되지가 않아요. 왜? 올바름이 뭔지 몰라요. 잘하는 거, 매끄럽게 하는 이게 뭔지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착하다고요? 네, 선악의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도덕적 기준조차 없거든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도덕이나 선악의 기준을 잡으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무능한 사람은 항상 말했죠. 벌써 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뇌에서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AI에서 하는 것처럼 100가지의 생각을 100에 100 곱하기를 해야 이것을 어느 정도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건데요. 유능한 사람은 100을 주면 100 이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능한 사람은요, 100개 계산해라고 주는데 절반도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문제 못 풀기 때문에 사회 나와도 문제 못 푸는 겁니다. 포인트 뭔지 아십니까? 머릿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한 겁니다. 자, 학교 다닐 때 공부만 못한 게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수학 문제, 단순한 국어 암기 문제, 사회 문제, 생물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두뇌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두뇌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해도 그 사람은 정말 극도의 단순한 것 외에 정말 두뇌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옛날에 노가다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잖아요. 노가다. 운전을 그래서 함부로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막 가거든. 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길이 먼지도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길을 막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내 죽을 뻔했어. 역주행 들어가가지고 길을 못 보는 거예요. 길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바로 판단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암기 과목을 하는 게 아니고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시험을 치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본다고요. 학교 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도 학교 공부 잘 못해도 사회에 성공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뭐로 합니까? 학력을 합니까? 아니죠. 장사를 하죠. 그래서 장사 머리 나쁜 사람이 할 수 있냐? 아니죠. 그런 사람 하는 장사는 동네 장사, 떡볶이 장사 이런 것밖에 못하죠. 왜? 사업이란 걸 못하잖아요. 장사를 키워가지고 내가 사업체를 만든다든지 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못하죠. 기업을 만드는 능력이 있고 기업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학교 공부를 못했다. 그 사람은 나중에 기업을 만들고 자기가 하는 가게를 키웠다.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것이 학력이 우리가 말하는 공부, 학교 공부, 그러니까 교과서를 해석하고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맞지 않았고 다른 일을 하면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능하다는 여기 제가 무능하다는 건 뭔지 압니까? 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까지 졸업해도 그냥 계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무능하다고 하는 거죠. 무능. 그래서 이런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이 인정함과 동시에 이런 사람들과 이제는 점점 더 구분을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전체다가 대한민국 전체다가 AI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같이 묻혀 들어갑니다. 물론 탈출할 사람 탈출할 거예요. 실제로 탈출할 조금 전에 그거 났던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스트리밍 하는데, 뭐가 안 맞아서 약간 버퍼링이 생겼던 모양이네. 이게, 여기 안에 와이파이 잡아 하는데 좀 그런데, 예. 공용 와이파이 단점 이런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 안에서 유능한 사람은 본인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일이나 뭘 찾아가서 탈출하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탈출 못하고 그냥 묻혀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우처 인생으로 같이 묻어 들어가는 겁니다. 바우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식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고 능력이 무능하다. 학교 공부를 교과서에 있는 공부를 못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교과서 능력은 해석 못했지만 사회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했을 때 거기서는 그 능력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과서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바깥에 나갔는데 바깥에서 우리가 택하는 직업이나 본인이 하는 일에서도 똑같이 해석하고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대한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왜? 경각심이 있으면 무능하지 않지요. 본인이 본인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바보다, 본인이 멍청하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바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바보라는 것, 본인이 멍청하다고 인지하려면 나의 사고 수준이 내가 멍청한 애를 알아야 될 텐데 그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바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바보인 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와이파이 끊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겠죠?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이상하게.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의 판단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점점 더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사회구조에 생각해봐야 됩니다. 무능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하는 능력이 의미 없는 그냥 고생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정말 의미 없습니다.